웃음만 나오네요. 그 한 가지 저는 이런 입장을 갖고 있습니다. 제가 언젠가도 오픈 때가도 말씀드렸죠. 나 웃음 받아야지. 음? 보통으로 수렴합니다. 제 강구한 경험칙입니다. 떨어질 줄 알지만 그래도 최선을 다하자 그냥 웃는 얼굴로 그런 게 조금이라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 증거를 제가 이번에 그래서 어떤 후기들을 골라서 이렇게 보여드릴까라고 고민을 하다가 제가 이 장에 있는 후기 케이스 1, 2, 3번이 다 그런 분들 거를 골랐습니다. 다 일베스밭 한 분은 본인이 커트라인입니다. 그런 걸 가지고 이제 여러분들 그게 왜 우수인가라는 건 후기를 봐서는 알 수 없어요. 사실은 분별이 잘 되지 않습니다. 말씀드린 텍스트 정보는 절반밖에 안 되는 거고 그 반의 정보들이 있어요. 행간이라고 보통 얘기하거나 뭐 컨텍스트라고 영어로 얘기하거나 혹은 뭐 태도 뭐 이런 눈에 글로 치환되지 않는 넌 버벌 이렇게 표현을 하거나 그런 대목들이 있어요. 제 강구한 원칙은 그분들의 사례도 그렇습니다만 제가 그런 말씀도 제가 들었는데 장이모우의 그 인생이라는 영화의 한 예를 들면서 질 줄 알면서도 최선을 다해서 싸워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런 게 최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죠? 내가 찍어주는 문제에서 나오니까 맞췄고 그래서 우수를 받았다라는 건 뻥입니다. 그런 쉬운 길이 있었으면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면접을 우습게 할 거나 여러분들을 우습게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그렇게 이해하지 마시고 이따가 2장 때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일부러 이렇게 골라서 말씀을 좀 드렸고요. 제가 또 말씀드렸지만 면접 강사 의존하지 마시고 특히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거기에는 저는 충실한 자료와 가성비를 위해서 여러분께 가이드를 드리는 사람이고요. 면접 준비는 여러분이 하는 것이고 면접도 여러분이 볼 겁니다. 제 역할은 쓸데없는 거 안 하시게 정도를 그냥 보여드리고 또 여러분들이 각자 찾으실 수 있는 정보지만 그죠? 여러분 10시간 걸려서 찾을 수 있을 정도도 10시간 걸려서 찾을 수는 물론 있겠지만 그거를 그냥 단지 그냥 카페에 띡 올려서 이것만 보세요라고 가이드를 해드리는 사람입니다. 예, 그런 면에서 의존하지 마시고 그냥 내가 준비한다 이런 생각을 꼭 좀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도 잡설들이 많아서 저는 개인적으로 공시기가 싫습니다. 예, 싫어요. 제가 말씀드리지만 원래 제가 이제 그 정책 강의를 제 목적인데 7급 정책 강의 하려고 제가 면접 강의를 합니다. 개인적으로 여러 가지 수모를 겪으면서도 그냥 그 정도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시작할게요. 네, 자, 1장 기출 팩트입니다. 자, 일단 제가 그 말씀드렸다시피 아마 인강으로는 요거 위에 오픈 특강에서 이제 면접 진행 방식에 관련된 부분 1타임 거를 주가 쭉 설명을 드린 게 있습니다. 그래서 혹여나 안 보셨던 분들은 그걸 먼저 보고 오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그게 더 중요한 정보일 수 있습니다. 면접이 실제로 어떤 프로세스로 진행이 되는지를 좀 쫙 아시고요. 뭐 거기 물론 면접 평정이나 등등등 여러 가지 설명을 드렸으니까 그건 옵션인데 그건 나중에 뭐 보시고 싶으시면 보시되 보시고 나서 좀 말씀을 좀 이거를 좀 이 강의를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전제로 하고 좀 말씀을 드릴게요. 여기서 할 거는 이제 실제로 조금 그때 사진으로 그냥 대략 짧게 보여드렸던 거에 좀 강론들 좀 필요한 것들을 좀 자세하게 좀 살피고요. 경험과제, 상황과제 그리고 개인 발표 좀 구체적으로 어떻게 진행이 되며 어떤 문제가 나오며 어떤 것들이 평가 포인트인지를 한번 점검하는 그리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기출 문제의 흐름과 맥락들을 좀 같이 좀 보면서 말 그대로 큰 숲을 좀 예. 근데 1타임 오픈 특강 1타임이 이 산이 아니까 저 산인가비요 할 때 그 저 산을 보여드리는 정도라면 여기서는 그 산 안에 큰 지형 지물들을 좀 한번 드론으로 항공으로 한번 쭉 스캐닝하는 정도의 느낌 그죠? 그리고 어디가 주요한 포스트인지 한번 확인하는 그 정도로 좀 가볍게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일단 마찬가지로 제가 늘 강의를 할 때 교재를 띄워놓고 하기 때문에 뭐 굳이 교재가 없으셔도 됩니다. 그리고 필기 공부가 아니고 뭐 외우고 그럴 건 없겠고요. 제가 뭐 표시할 부분들은 제가 미리 다 하이라이트를 해놨으니까 좀 보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여기 띄워져 있는 교재, 뭐 밑줄도 치고 뭐 간단하게 코멘트 난 그 내용은 교재 보시면 웹 버전 교재가 올라가 있는데 그겁니다. 그게 같은 거기 때문에 뭐 따로 뭐 열심히 메모하실 것도 없겠고요. 쭉 한번 그냥 가볍게 들으시면서 그냥 대략적인 큰 그림만 잡자 이런 가벼운 마음으로 좀 제 강의를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론 강의라고 해서 뭐 너무 이렇게 막 경건하게 듣지 마시고 그냥 편안하게 빨리 듣는 걸로 그렇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넘어가서요. 말씀드린 대로
오픈 특강은 좀 보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세부 내용 파악하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어떤 것들이 변화가 있었는지 그리고 예, 특히 이제 올해도 보니까 이제 7급들은 이제 지역은 이제 7급이 이제 4월 말에 면접을 받고요. 그다음에 한 두 달 전이죠. 한 8월 달쯤에 이제 국가직 9급 면접들을 봤습니다. 그래서 그런 결과들이 있기 때문에 선행하는 걸 보면 뭔가 좀 달라지는 약간 그런 추세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보통 기관에서 이제 연 단위로 이렇게 뭔가를 다르게 하기 때문에 결론 달라진 건 없습니다. 예, 결론적으로 미리 말씀드리면 근데 예년이나 올해나 뭐 크게 달라진 건 뭐 거의 없다. 그나마 조금 달라졌다고 하면 작년에도 꽤 좀 형식적, 요식적 느낌이 강했다면 올해는 좀 더 많이 심하게 요식적, 형식적 느낌이 강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뭔가를 열심히 썼는데 선생님 하나도 안 묻던데요, 진짜로? 뭐 이런 느낌? 약간 아쉬움 이런 것들이 훨씬 또 발렸어요. 예상도 못한 게 나왔어요. 그런 건 없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들이 예측 가능한 범위 내에 있다는 건데 그 예측 가능한 범위가 꼭 좋은 건 아니에요. 되게 모호하고 추상적인 것들도 많아서 그냥 뭐 무난하게는 하겠는데 뭔가 좀 잘하려면 좀 깝깝한 게 갑자기 확 생기기 시작합니다. 이런 그죠? 예, 좀 한계점이 있다는 말씀 이따 같이 좀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자, 면접시험 개요입니다. 아까 기본적인 건 제가 사진으로 기본적으로 설명을 드렸는데 잠깐 정리한다는 느낌으로 좀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면접 과목 총 원래 35분인데요. 예, 30분에 35분 정도 합니다. 그 30분 이내로 끝나지는 않고요. 그 정도입니다. 개인 발표 7, 8분, 후속 질문 7, 8분에서 한 15분. 다음에 개별 역량평가라고 하는데 경험과제, 상황과제 각각 10분씩 혹은 좀 짧게 하고 이거 요 안에 시간 배분은 좀 있어요. 경우에 따라서 경험과제 한 10분 좀 넘게 하고 상황과제 간단하게 끝내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시간이 남으면 남는 경험해서 그냥 추가 질문 있는 경우도 있고 없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 추가 질문 나중에 보겠습니다만 그냥 엑스트라 질문입니다. 이거 받고 안 받고는 면접에 아무 상관이 없이 그냥 어느 정도 시간을 채워야 되기 때문에 하는 그 정도의 느낌으로 좀 이해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예, 과목으로는 이제 두 과목. 예, 굳이 구분하자면 경험과 상황과제 나누면 이거는 엑스트라니까 과목이라고 하긴 좀 그렇습니다. 예전에 40분 보실 때 코로나 이전에 좀 풀타임을 꽉꽉 채워서 볼 때는 체육 같은 경우는 한 5분씩은 남아서 그래도 한두 세 개 정도씩은 다 질문을 엔간하면 받았는데 이게 5분이 좀 줄면서 이 5분이 준 이유는 방역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 명 나가면 또 방역하고 이런 걸 해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어차피 좀 줄이는 김에 하다 보니까 그나마 별로 안 물었는데 거의 많이 안 묻는 것들을 좀 아시게 될 것 같습니다. 다음에 이제 면접 질문은 메인 질문 이따가 보겠습니다. 메인 질문 한 15개 정도 되고요. 그 중에 한 절반 정도는 3분의 1 정도는 이제 꼬리 질문까지 이제 한두 개씩은 좀 포함되다 보니까 전체 질문은 한 20개에서 30개, 사람마다 조금 다르긴 하겠습니다만 그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구조화된 면접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걸 유식한 말이고요. 쉬운 말로 그냥 질문지에 있는 거 따박따박 묻습니다. 여기에서 한 가지 함정은 일각에서 예컨대 답지를 못 쓰면 질문지 질문을 한다. 답지에 뻔한 거를 쓰면 질문지 질문만 한다. 라고 말하는 건 거짓말입니다. 왜냐 그러면 여러분들이 후기를 한두 개를 보신 게 아닐 텐데 자기가 후기를 먼저 좀 보시면 뭔가 열심히 적었는데 다 질문이 똑같네. 순서도 똑같아. 거의 한 3분의 2는. 이게 무슨 거냐? 인사신자가 디렉션을 주는 겁니다. 딴 거 묻지 마시고 이것들만 물으시고 질문 평가 면접위원에게 제공되는 질문 평가를 할 때 그 질문 순서로 체크리스트가 되어 있다는 뜻이에요. 물론 순서나 약간의 꼬리 질문이 있어서 약간 베리에이션은 있지만 큰 줄거리는 거의 한 8, 90% 동일합니다. 오, 열심히 썼군. 그럼 열심히 쓴 것만 열심히 물어줘야지 없다는 얘기입니다. 왜? 말씀드렸죠. 체크리스트가 따로 있다고. 그 체크리스트를 얼마나 타이트하게 인사신자가 제공하며 그것에 따라서 면접위원회 재량권을 최대한 줄이느냐에 따라서 인사신자 기준으로는 균질한 평가, 여러분 기준으로는 뻔한 질문, 같은 말이에요. 이게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말씀드린 대로 못하기도 쉽지 않지만 잘하기도 어려운 구조가 있기 때문에 뭔가 다른 수들을 좀 내셔야 되는데 그건 개별적으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여기 나와 있지만 면접위원은 4명이시고요. 과장급들이 일단 기본적으로 5입니다. 면접위원들에게는 말씀드린 대로 질문지와 평가 체크리스트가 따로 제공이 됩니다. 그래서 모든 면접 질문의 총합이 똑같다라는 것들을 어렵지 않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물론 이제 상황형이나 PT는 쓰신 대책 방안에 관련돼서 하나 정도는 이게 뭐냐 이런 거 물을 수 있어요. 혹은
쓴 게 별로가 없으면 혹시 다른 거 없냐 뭐 이런 식의 엑스트라 질문은 있습니다. 그 질문조차 질문제 질문이라는 뜻입니다. 이해하셨어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딱 개념을 잡아 놓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떤 질문을 받았는지를 가지고 내 답지가 저렇게 좋게 봤다 혹은 나쁘게 봤다를 알 길이 없어요. 본인은. 이해하셨죠? 그러니까 최선을 다해서 쓰기는 해야겠죠. 질문은 중요한 건 뭐냐 그러면 내가 최선을 다해서 쓰고 열심히 한 줄이라도 열심히 쓰고 뭔가 조금이라도 계산 방안을 구체적인 걸 내려고 노력하는 건 딱 보면 티가 납니다. 답지에. 하지만 그게 질문화되지는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그게 쓸데없는가? 라는 건 그건 면접면마다 좀 다를 것 같아요. 그죠? 뭐 이거 괜찮네. 그러면 다른 태도적인 항목에서 플러스가 될 수도 있겠고요. 아니면 그런 거 무시하고 그냥 질문지만 따박따박따박하고 기계적으로 나는 면접위원도 있을 거예요. 저도 뭐 나름 전문가지만 면접위원의 개개인의 속마음까지 제가 알 길은 없어요. 당연하게. 이해하셨죠? 무슨 말인지? 그래서 이 말씀을 드리는 여러분들 후기를 볼 때 선입견을 갖고 보지 마시라는 얘기예요. 나 그냥 공부하는 거예요. 그거는 사례를. 선생님 어떤 게 우수 후기인가요? 좋은 후기를 표시해 주시면 안 되나요? 안 해드린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건 또 다른 선입견을 드릴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그냥 공부의 대상으로만 삼으셔라. 그런 정도로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면접 평정은 우수부터 미흡 말씀을 좀 드렸고요. 오전반 3명, 오후반 4명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7명 한 조하고 나중에 최종적으로 종합평정 개별적으로 간단하게 체크 갑평정을 해놓은 다음에 각자의 별도로 만든 체크리스트를 나중에 7명을 합쳐놓고 또 인사혁신처가 사전에 준 가이던스가 있습니다. 그것도 좀 확인하고 또 나름대로 지침, 대충 우수는 몇 명, 뭐 미흡은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뭐 등등등의 가이던스를 참조하고 또 경우에 따라서 필요에 의해서 면접에 사후적으로 성적 조회도 일부 가능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면접인이 고민될 때 인사처 담당에게 필기 점수 좀 보자. 볼 수 있냐? 그러면 해당 조의 필기 점수나 등수, 점수 혹은 등수를 알려줄 수 있습니다. 말 참 조심스럽게 한다. 예, 제가 뇌피셜이 아니고요. 예, 이건 뇌피셜은 아닙니다. 참고할 수 있습니다. 사전은 당연히 안 되고요. 사후에 뭔가 종합평가에서 결정을 할 때 참고 자료로 사후에는 볼 수 있습니다. 그걸 감안해서 예, 뭔가를 할 수 있습니다. 그 면접인이 그걸 어떻게 감안할지는 저도 모르겠습니다. 제가 두세 분 정도의 사례를 제가 들은 바가 있는데 면접위원들한테 뭐 다른 조가 그분이 어떤지 본인도 모르시잖아요. 그래서 일본하기는 좀 어렵기 때문에 그 부분은 못했지만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평가를 하려고 노력은 한다라는 점들은 여러분 좀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관념적인 평가가 아니라는 거고요. 관상 보고 평가하는 거 아닙니다. 정해진 체크리스트대로 평정 항목대로 따박따박 체크하고 종합했을 때 뭔가 플러스 알파적인 고민. 예컨대 둘이 너무 잘해. 둘 다 우수줘도 되겠어. 한 명만 주래. 그럼 고민이 되잖아요. 예입니다. 그건 예시입니다. 그럼 누굴 주겠어요? 성적 제일 좋은 사람과 성적 제일 못한 사람이라면 면접 기준으로 저 같으면 성적이 못한 사람을 줄 것 같아요. 우수를. 왜? 성적 좋은 분들은 붙을 거니까 보통 받아도. 이런 식의 약간의 고려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필기 합격자 통계를 보면 일베에서 받기라고 하는 분들이 이론적으로는 한 3분의 1만 붙어야 돼서 한 3, 40% 정도까지만 통계가 나와야 되는데 되게 55%, 60%이 정도까지 나옵니다. 그 이유는 예비에서 바뀐 게 정확하지 않을 수도 물론 있겠지만 약간 정무적인 판단이 들어가니 전체 통계, 그것도 4, 5년치 통계가 일관되게 그 정도 포션을 예비에서 밖에서 최종 합격률을 가져간다는 뜻이에요. 이해했죠? 통계적으로 보면. 그러니까 그런 고려들도 일부 있을 수 있다는 뜻이에요. 그 내조가 그럴지 우리 면접인이 그럴지는 알 길이 없어요. 그냥 말씀만 드리는 겁니다. 이해하셨죠? 그래서 예를 들자면 이거를 해서 우수를 받았어. 이런 식의 논법 학원에서 예를 들자면 이러이러한 거를 열심히 면접 준비가 열심히 조사를 해서 면접인이 좋아라 해서 우수를 줬다. 거짓말이라는 겁니다. 이게. 그렇게 조사를 열심히 했다는 항목은 전체 10개 혹은 20개 혹은 25개까지 가는 체크리스트 평정 항목 중에 1개 혹은 2개의 항목에 해당되는 겁니다. 이해하셨죠? 그거에 해당되는 항목은 거기서 뭔가 열심히 조사했다고만 평가하는 게 아니에요. 다른 것들도 상관이 없어요. 그죠? 예를 들자면 소속 기관에 대한 소속 기관에 대한 관심도라는 항목에
누구는 설문조사 열심히 돌려가지고 열심히 했다 이것도 있을 수 있겠고요. 누구는 거기 가서 봉사활동했다는 것도 있을 수 있겠고요. 누구는 거기 나오는 연구보고서를 찾아서 정책 제안을 열심히 잘했다는 것도 체크당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하지만 이거를 그중에 한 가지를 뽑아서 이거를 해서 뭐 우수를 받았다 이거는 거짓말이라는 겁니다. 이해하셨죠? 그럼 이거를 해야만 우수를 받나 이렇게 논리 구조가 간다는 얘기예요. 저는 커트러니까 이것도 해야 될까요? 저한테 묻는 거예요. 해도 좋아요. 단 했다고 뭐가 된다고 생각하지 마시라는 얘기예요. 이해하셨죠? 평소 노력에는 100만 가지가 있고 이해하셨습니까? 평가 체크리스트가 존재하는데 체크리스트 어느 항목을 어떻게 체크할지는 그 체크리스트 자체가 대입이겠죠. 당연히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면. 그죠? 여하튼 간에 그 관상을 보는 게 아니라는 뜻입니다. 오 열심히 할 친구니까 우수를 줘야겠군 이런 게 아니고요. 따박따박한 체크리스트가 면접위원 세 분 다 따로따로 만들고 그거를 비교 평가하는 식으로 근거 자료를 만들어 놓는 겁니다. 이해하셨어요? 되게 계량화된 작업이다라는 걸 꼭 명심해 두시라는 뜻입니다. 즉 각 질문에 요구되는 답변의 양태가 존재한다는 뜻이기도 해요. 이 말은 곧 정답은 아니지만 이런 류의 답변을 기대한다. 요구된다라는 게 있다는 뜻입니다. 이거는 여러분들이 5급 사무관 승진할 때도 똑같습니다. 이해하셨어요? 어떤 느낌이신지? 예컨대 좀 민간경력 채용이 있죠? 예컨대 뭐 세계적인 석학이 공무원 하시겠다고 오신다 뭐 이런 게 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분들도 면접 시험은 봅니다. 그냥 되는 게 아니라 면접 시험 보면 평가라는 걸 해야 될 거 아니에요. 형식적이든 뭐든. 여러분이 하는 평가 리스트랑 본질적으로 같은 걸 한다는 뜻입니다. 이해하셨어요? 무슨 말인지? 뭔가 특별하게 뭔가인 거, 면접이기 때문에 뭔가, 그죠? 예, 민간에서 하는 것처럼 뭐, 관상 보고 뭐, 이런 느낌으로 이해하지 마시라. 라는 말씀 다시 한번 강조해서 좀 드릴 겁니다. 그래서 두루두루 점검을 해 놓는 게 일단 기본이 되어야 된다라는 점. 오케이? 이걸 어떻게 그럼 여러분이 체득할 수 있는가? 별거 없어요. 후기를 보면 돼요. 많이. 여러 개를. 질문들 되게 비슷하네. 되게 이런 식으로 답변하네. 사람마다 조금씩은 다르겠지만 큰 방향성이라는 걸 후기를 한 5개, 10개쯤 보다 보면 이제 느낌이 슬슬 오시게 될 거예요. 그겁니다. 바로. 이해하셨어요? 그거. 뭐라고 찝기 어려운 그 무엇. 그거를 꼭 명심해 주시라는 말씀 듣겠습니다. 아까 오픈 특강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제가 이런 말씀 드립니다. 우수는 얼마나 주나요? 그냥 꽤 있어요. 생각보다. 예컨대 6명이면 2명까지도 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인사신체의 지침에 따르면. 미흡은 엔간하면 안 주는 게 기본값이지만 기본적으로 정원을 맞추기 위해서 미흡을 줍니다. 그러니까 이 상대평가의 무서움인데 지난해 일행 같은 경우는 말씀드린 39개 조에서 농담이 아니라 조당 한 명씩 그냥 딱 떨어지게 퉁쳐버리고 그냥 말아버렸던 이런 편리한 것들이 좀 있었습니다. 예전이기는 한데요. 4년, 5년쯤 된 것 같네요, 벌써. 한 주에 7명 편성했던 때가 딱 한 번 있었는데 그때 지침은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사후에 면접위원 2명한테 크로스체킹까지 해서 우수 2명, 미흡 1명, 7명에서 무조건. 무조건. 우수 2명. 그러면 7명 중에 2명이 웃으면 어마어마한 숫자가 되죠. 그랬던 시절이 있었다고 합니다. 예. 그 이후로 이렇게 미흡 활동한 건 처음 봐요. 4, 5년 만에. 저는 오픈 특강에도 말씀했지만 원래는 어떨까? 모를 일입니다. 이 부분은. 알 길도 없고요. 여러분 알 필요도 없고요. 안다고 해서 달라질 것도 없습니다. 뭐 어쩌라는 말이에요. 그죠? 해년마다 그는 나름대로의 뭐 정원, 경쟁률, 뭐 여러 가지 정무적인 판단, 또 가용하게 더 뽑을 수 있는 인원 등등등을 여러 가지 고려를 해서 결정을 할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 신경 쓰실 건 없다는 거고요. 또 내가 뭐 13조에 뭐 3번이다. 13조에 오전조 3명, 오후조 4명 중에 내가 어떤 분들과 면접 경쟁을 볼지 내가 알 바 아니잖아요. 이해하셨습니까? 무슨 말인지? 그러니까 나 혼자만 잘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단 기준은 있어야겠죠. 내 정도면 어느 정도 수준인가. 그러면 딴 사람이 어느 정도 하는지를 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선배들의 후기가 됐건 다른 사람의 모의 면접이 됐건 실습이 됐건 그죠? 이게 공부라는 뜻이에요. 좀 새로운 차원의 공부를 하신다는 느낌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정답이 없는 세계에서 그죠? 뭐 제 강의를 듣는 이상 엄한데는 가지 않으시는데 단 내 수준에 대해서 끊임없이 회의를 하시게 될 거예요. 혹시나라는 것. 그 불안만 좀 잘 겪어내시면 좋겠다. 그 정도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다음에 2020년 코로나 특징은 특별한 건 없어서 면접이 한 5분 정도 좀 줄었다는 거 마스크 끼고 본다면 어쩌고 저쩌고 자가격리를 되도록 지난해는 면접을 못 보는 것처럼 됐었는데 확진자나 자가면접자는 자가격리자는 7급 때부터는 볼 수도 있다 정도로 완화가 됐었는데요. 지난해 같은 경우에는 제가 전해 듣기로는 한 분 자가격리자 한 분에게를 재수강생은 직접적으로는 없으셔서 간접적으로 전해드렸는데 지정된 장소로 가서 화상으로 봤다고 하더라고요. 화상으로. 예, 그래서 면접인이랑 컴퓨터 켜놓고 저 줌이나 이런 걸로 하진 상업적인 걸 쓰지 않고요. 공무원 안에서도 화상 그 회의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자체적으로 쓰는 것. 그러니까 이게 보안망이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따로 진행 요원이 그쪽으로 와서 세팅 다 하고 그죠? 면접위원은 이제 다른 데서 원격으로 질의응답하는 방식으로 진행을 했다고 합니다. 아마 올해도 뭐 그런 분들이 계시면 아마 그렇게 진행이 돼서 면접을 못 보거나 하진 않을 것 같습니다. 그 정보 방역에 협조해 주는 건 국가직 공무원 후보자로서의 당연한 의미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꼭 뭐 오프라인 면접 스타트 하실 때도 방역 규칙 같은 거는 각별하게 좀 유의를 하셔서 꼭 지켜주시는 노력을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정도의 느낌으로만 좀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그다음에 오전조와 오후조는 문제가 서로 다릅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이제 집단 토론 7급은 받기 때문에 오전에 집단 토론 보고 점심 먹고 오후서부터 개별 면접 과제 작성하고 뭐 순서대로 면접 보고 뭐 이게 다 했었는데 지금은 그 집단 토론이 없어졌기 때문에 그냥 오전, 오후 이렇게 나눠서 그냥 보게 되고요. 그래서 오전은 오전대로 그 상황형이랑 개인 발표가 문제가 달라지는 거죠. 오후조랑은 서로 달라지고요. 이따 보겠습니다만 직렬하고 아무 상관없이 그냥 공통으로 그냥 그날 오전조, 오후조 문제가 다르게만 주어집니다. PT도 마찬가지 직렬과는 상관이 없다 정도로만 좀 아시면 될 것 같아요. 그죠? 뭐 그 정도. 그래서 뭐 오전 쪽 문제 미리 알았다고 뭐 하등 도움 될 것도 일도 없고요. 그냥 매달 늘 매년 늘 하던 대로 한다 정도의 느낌만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나중에 뭐 면접 가까워 와서 어떻게 여러분들이 뭐 면접 당일날 진행하고 이러는 건 제가 나중에 따로 백신이라는 글로 따로 말씀을 좀 자세하게 드릴 기회가 있을 테고요. 대략적인 그분만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에 진행 방식. 이거는 제가 사진을 보여드리면서 자세하게 설명을 드렸으니까 한번 읽어만 보시면 되겠다고 생각이 듭니다. 따로 설명은 안 드리겠고 여기서 이제 한 가지 순서대로 면접 집합하고 교육받고 개별 면접 과제, 경험 상황이랑 같이 공통을 한꺼번에 쓰고 뭐 쓸 때는 아무 자료도 참고하지 못하고요. 그다음 중요한 포인트는 여기입니다. 작성하자마자 문제와 답지를 걷어가 버립니다. 내 손에 아무것도 손에 있지 않다는 얘기고요. 그래서 1번이면 한 30분, 아니다, 30분, 거의 1시간 뒤에, 중간에 개인 발표 작성을 해야 되니까, 빠르면 1시간 뒤, 늦으면 한 4시간 뒤에 내가 작성한 것에 대해서 질문을 받는다는 뜻입니다. 20분 동안 경험과제, 상황과제. 따라서 뭐 경험과제는 정해진 걸 줍니다. 그냥 미리 정해줬으니까 외워가시니까 상관이 없는데, 상황과제 같은 경우에는, 물론 이제 열심히 쓰시기는 하겠으나, 뭐겠어요? 질문 자체를 좀 메모를 꺼내놓고 끝나면 이제 쉬는 시간이니까 종이 꺼내놓고 특히 문제 쓴 거는 기억나는데 문제 워딩들을 잘 기억을 본인이 해 놓으시고 간단하게 키워드 정도는 메모를 해 두셔야 됩니다. 왜? 대기 시간에 시뮬레이션을 돌릴 거 아니에요. 이런 질문 물어보겠으니까 이렇게 준비해야지라는 걸 대기 시간에 하셔야 됩니다. 이게 어마어마하게 중요합니다. 어마어마하게. 그래서 항상 하시면 좋겠고요. 다음에 또 실제로 예를 들면 스터디 하실 때도 모의 면접할 때 써놓고 제가 보면서 답변하시고 이런 거 습관을 잡고 들으시는데 그러시면 안 되고요. 본인이 만약 모의 면접 대상자는 본인 생각 보지 않는 거 써놓고 다 치운 다음에 자꾸 질문 받는 습관을 꼭 좀 들이시기 바랍니다. 그것도 되게 생각보다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내 손에 없으면 괜히 불안하거든요.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이해하셨죠? 이거였나? 저거였나? 괜히 별거 아닌 것들도 막 괜히 헷갈리기 시작하고요. 괜히 대기 시간이 되게 힘들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경험과제는 물론 경험과제는 이미 문제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뭐 그냥 충분히 다 모든 질문들의 답변들을 거의 다 예상하고 들어가시는데 상황은 그래도 조금씩 다른 게 나올 수 있으니 충분히 시뮬레이션을 대기 시간에 질의응답 답변들을 정리하고 혹여 내가 쓴 게 부족한 게 있었다 그러면 말로라도 보완할 수 있게 해놓는 게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후기를 보시면 야 이거 답변 진짜들 잘한다 라는 것도 물론 있지만 그 대부분의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대기 시간에 시뮬레이션을 잘 돌려놓는 거예요. 이미 충분히 그냥 생으로 하는 게 아니라는 뜻입니다. 그런 거를 한번 꼭 염두에 두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대기 시간에는 이제 대기하다가 각종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개인 발표 작성장으로 조별 1번, 2번, 3번 맨 처음에 1번 우 해갖고 1조 2번, 2조 1번, 3조 1번 한꺼번에 쭉 싸잡아서
별도의 개인 발표 작성장으로 가고요. 그때 모든 소지품을 다 집어넣게 합니다. 이때부터는 아무 자료를 볼 수 없다는 뜻이에요. 이때부터는 아무것도. 따라서 이때부터 들어가셔서 쓰시고 30분 동안 쓰시면 문제지와 답지를 주죠. 답지는 본인이 들고요. 문제지는 또 놔두고 나올 겁니다. 당연하게. 여러분 개인 발표 작성 답지만 들고 면접장으로 가서 대기하다가 한 오후 한 10분 정도 뒤에 그 앞에서 있다가 들어가셔서 면접을 30분을 진행하는 그런 구조가 되겠습니다. 오케이? 30분. 그다음에 여기 나와 있지만 문제지는 다 여백 따로 뭐 주지를 않기 때문에 뒷면에다가 낙서하시고 표시하시고 별표 치시고 상관없습니다. 원래 그러라고 하는 거니까 자유롭게 하시면 됩니다. 다음에 여기 한 가지만 기억하시면 좋은데 요겁니다. 일부 학원에서 좀 잘못 말씀을 줘가지고 좀 혼선이 좀 일부 있었던 건데요. 아마 예전에는 명시적으로 얘기해 주는 경우도 있고 아닌 경우도 있는데 이동 중에 대기할 때가 아 맞다 이거 좀 해야지라고 구청에다가 배겨나지 않게 살살살 이렇게 메모하시는 거 있죠. 그런 거를 하는 걸 권하는 학원도 있었는데 그러시면 안 됩니다. 명시적으로 손 건들리면 거기다가 뭔가 쓰면 개인 발표용지 내가 들고 기다리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쓰면 부정행위로 간주한다고 아예 대놓고 명시적으로 얘기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웬만하시면 그런 꼼수 쓰지 마시고요. 그 뭐 중요한 거 아닌데 괜히 그 신경 쓰이게 그러지 마시고 또 하나 가시면 인사혁신처의 담당 진행 요원들이 노란 리본 붙이고 있을 텐데요. 하라는 대로 하십시오. 거기서 괜히 쓸데없는 잡음 일으키지 마시고 아셨죠? 뭐 이거는 되게 그냥 진지하게 드리는 말이에요. 그냥 괜히 돌출행동 일절하지 마시고 별말을 안 한다고 또 거기 안에서 적극적으로 제지하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적극적으로 제지하지 않는다고요. 이해하셨죠? 예컨대 경험과제 상황과제 30분 해서 끝나자 펜 넣으시고 이제 정리 문제지 덮으시고 자리에서 일어나십시오. 그러면 앉아갖고 막 1분 동안 막 한 줄 더 쓰겠다고 하지 마시라는 뜻입니다. 이런 거 절대로 이해하셨어요? 절대로 농담이 아니라 꼭 좀 제가 뭐 좀 아주 예외적인 부정적인 사례는 제가 말씀드리지 뭐 굳이 일반화할 게 없기 때문에 말씀은 안 드리는데 그냥 하지 말라면 안 하시는 게 최고입니다. 자, 이 정도 하고요. 개별 면접 40분 보고 끝나고 바로 그냥 집에 가시면 됩니다. 중간에 3문제 쓰려고 하고요. 또 하나 잊지 마시고 가끔 보면 발표용지 같은 거를 이제 놔두고 오시는 게 아니라 뭐 우우 나오다가 정신없다 보니까 반납을 안 하시고 그냥 주머니 있던데요. 이런 분들이 1년에 한 명까지는 한 0.5명쯤 있습니다. 1년에. 서로가 정신없을 때 그러지 마시고요. 반드시 꼭 잊지 말고 반납하시고 나오시면 좋겠습니다. 그 정도. 자, 다음에 이제 구체적인 과목으로 좀 들어가겠습니다. 자, 개별 면접 과제인데요.